숙제는 펭수 끝까지.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은 펭수 진행한 지 3주 차기 때문에 마무리 지면서 이제 중간고사 대비만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거야. 그 다음 기출은 지금 우리가 한술까지 끝났잖아. 맞지? 한술 다음이 어디죠? 한술 다음이 늘푸른이에요. 그래 니네 이 기출은 반드시 시간 재서 실전처럼 푸셔야 돼. 계속 연습하는 거야. 늘푸른 대진 펭수를 끝까지 나가니까 기출을 늘푸른하고요 대진고까지 딱 두 개만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이거 유림이 영상 들을 때 잘 봐야 돼. 숙제는 이거 그냥 요거 시간 조사하는 거는 문자 좀 주시고 유림아 다음부터는 이렇게 갑니다. 네, 좀 타이트하게 진행할 생각 하고 계시고요. 이거 다 이해됐죠? 지우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계약을 하는구나. 좋은 시절 끝났어요. 그죠? 지금부터라도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생활 패턴을 정상적으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요? 네. 연습장이 분홍색이네요. 앞반도 침묵 모드고 일반도 침묵 모드고 딱 마지막 반 하나만 약간씩 떠드는 반인데 그죠? 니네 진짜 너무 말이 없는 거 아니냐? 입에 거미줄 쳐요. 됐죠? 지들끼리 있을 때는 엄청 떠들면서 뭐 수업만 하면 대답도 안 하고. 자, 펭수부터 후딱 처리할게요. 76번은 뭐가 이상한 거야? A 제곱이 A2. 76번은 A2라고 되어 있는 걸 A의 제곱으로 바꿔서 그냥 풀어주시면 되겠죠. 약간 봤을 때 느낌이 오잖아, 그지? 이 밑에 1을 위로 올려야 되겠다. 뭐 얘는 딱히 질문은 아니라고 볼게요. 자, 그럼 86번부터 후루룩 처리하겠습니다. 86번 집중하세요. 팁만 간단히 좀 드릴게요.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이니까요. D를 유지하고 바꾸시면 되고, 맞죠? 세 항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잖아. 그럼 두 번째 항은 뭐라고 쓰면 돼? A 플러스 6이라 쓰시면 되고, K 번째 항은 뭐라고 쓰면 돼? A 더하기 누구? K 마이너스 1 곱하기 공차 6이니까 6이라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항은 뭐라고 쓰면 돼요? 여덟 번째 항은 A 더하기 6을 7번 더하면 6, 7이 얼마? 42 뭐 이렇게 되겠네. 그럼 가운데 하고 2배 한 게 앞뒤 더한 거랑 어때? 똑같다 해서 그냥 K 값이 나올걸 아마? K 값 얼마라고 나오죠? 5? 그럼 K 값 5니까 아래쪽에다 K에 5 넣어가지고 그거는 그 순서대로 등기 수열이니까 이제 등기 중앙 쓰시면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자, 89번 한번 보자, 이제. 89번을 왕별 치시고요. 89번에 뉘앙스를 잘 보셔야 돼. 여기 집중. 내가 개념 설명할 때 언급을 했는데 여기 잠깐 보세요. 등차 수열은요, 등차 수열의 학구하는 원리 설명할 때 내가 무슨 얘기 했냐면 여기 잠깐 봐. 만약에 첫 번째 항이 8이고요. 마지막 항이 8번째 항이야. 그럼 니네 얘랑 더한 거랑, 오케이? 그 뒤에 두 번째 항이랑 그 앞에 7번째 항이랑 요렇게 두 개 더한 거랑 값이 어때? 똑같단 말이야. 맞습니까? 즉 등차 수열은 넘버링 더한 게 똑같으면은 그 두 애를 더한 게 항상 값이 똑같게 돼 있단 말이지. 그러면 세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까지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A1 더하기 A8이라고 알려준 애가 A4 더하기 A5랑 똑같다. 요거를 지금 포인트로 잡아서 가시라는 얘기예요. 좋은 문제예요, 성격이. 그러니까 이걸 문제에서 8이다라고 알려줬으니까 8이라고 쓰시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를 A 더하기 7D 뭐 이렇게 해서 푸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의 의미가 다음 조건으로 나와 있는 A4랑 A5를 이용해서 생각을 하시라 이런 뜻이고, 등기 수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됩니다. 다만 등비수열은 이제 곱으로 표현되겠죠. 이봐. 예를 들어 두 번째 항이랑 일곱 번째 항이랑 이번엔 곱해. 얘랑 곱하면 어떻게 돼? 얘랑 곱하면 얘가 예를 들어서 b 곱하기 r이고 얘가 예를 들어서 b 곱하기 r의 6제곱이라고 치면 얘랑 곱하면 b 제곱 곱하기 r의 7제곱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등비수열은요 넘버링의 합이 같으면 곱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3, 6, 4, 5 가겠죠. 그럼 B4하고 B5하고 가만 생각해봐. B4는 누구야? BR의 몇 제곱? B5는 BR의 몇 제곱? 4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랑 곱한 거랑 얘랑 곱한 거랑 값이 어때? 똑같다. 즉 등차는 넘버링의 합이 같으면 더한 게 똑같은 거고요. 등비수열은 넘버링의 합이 같으면 곱한 게 똑같은 거라고. 이런 등비수열의 성격을 이용하시라는 얘기죠. 즉, 해봐. 문제에서 B2랑 B7이랑 곱한 게 10이라고 알려줬잖아. 그럼 요거 두 개 곱한 거는 지금 설명한 원리에 의해서 누구랑 똑같아? B4랑 B5랑 곱한 거랑 똑같다라고 놀 줄 아셔야 된다고. 그럼 집중. 문제에서 B4가 A4랑 똑같고 B5가 A5랑 똑같다고 줬으니까 여기 A4랑 A5에 B4랑 B5를 넣으시면 이 8이라는 애가 B4 더하기 B5랑 똑같다고. 여기까지 됐어요? 문제에서 이렇게 줬으니까 내가 요거 이렇게 놓은 거는 문제에서 그렇게 줬으니까. 그럼 봐. B4랑 B5랑 두 수를 더해서 8 나오는데 두 수를 곱해서는 12 나와야 된대잖아. 그러면은 약간의 상식적으로 생각만 해봐도 더해서 8 나오고 곱해서 10이 나와? 그럼 두 수는 누구랑 누구야? 2하고 누구? 6이다라고 찾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잖아. 더하면 8이고 곱하면 12 나오고 곱하면 12 나오니까. 근데 거기서 공비가 1보다 작대. 공비가 1보다 작으면 곱하면 곱할수록 숫자가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둘 중에는 큰 이 6이라는 숫자가 B4고 얘가 B 누구? Y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공비가 얼마인지까지 알 수 있지 뭐. 여기서 1로 갈 때 3분의 1을 곱하면 되니까 공비는 만약에 물어봤으면 3분의 1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지. 근데 거기서 물어보는 거는 A1이라는 애를 물어보니까 돌려야죠. B4가 6이면 문제에서 B4가 A4랑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A4가 6이라는 얘기고 A5가 얼마라는 얘기야? 2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니까. 왜? A를 물어보니까. 그럼 등차 수열이니까 네 번째 항은 A 플러스 3D 얘는 A 플러스 4D. 그냥 네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으로 갈 때 6에서 2가 됐다는 얘기는 공차가 그냥 마이너스 4라고까지도 금방 알 수 있고 첫 번째 항 그냥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이거 넘버링의 합이 일정할 때 등차 수열은 더한 게 같고 등비 수열은 곱한 게 같다라는 거 이런 거 잘 챙기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1번 갑니다. 91번. 여기 라인 괜찮지? 91번 보세요. 여기서 계속 이제 실전 연습하시면서 계속 이제 그죠? 훈련하는 거야. 잔실수 안 나오게끔 계속. 자, 수열 AN이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수열인지는 안 알려줬어. 그냥 A1은 얼마? 1이고 A2는 얼마? A3는 얼마? 10이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세 번째 항까지 알려주고 우리한테 알려준 수열은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게 일반항의 수열이 등비 수열이다 이렇게 알려준다. 즉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거 요 놈이 등비 수열이다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야. 그러면 요 수열의 첫 번째 항은 뭐죠? 요 수열의 첫 번째 항은 n에다 1 넣었을 때 첫 번째 항 나오는 거지. 즉 A2에서 A1을 빼는 게 그 등비 수열의 첫 번째 항.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편하게 그냥 B1이라고 놓을게. 등비 수열을. 그럼 A2에서 A1 빼면 4 빼기 1이니까 3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등비 수열의 첫 번째 항은 3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럼 이놈이 어떻게 나오죠? A3에서 A2 빼는 건데 그게 두 번째 항이니까 B2라고 그냥 한번 써주시면 10에서 4 빼니까 얼마 나와요? 6 나온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끝났네. 어떤 등기수열이야? 첫 번째 항이 얼마고? 3이고 공기가 얼마인? 2인 등기수열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몇 번째 항을 물어봐요? 5번째 항 물어보니까 이제 요 규칙으로 쭉 가시면서 찾으면 되겠지? 어떻게 찾으면 돼 이제? 4번째 항에서 3번째 항을 뺀 게 요 등기수열의 3번째 항인데 공비가 2라고 알아냈으니까 6에다 2 곱하면 이거 얼마 나와? 12. 그죠? 그러면 5번째 항에서 4번째 항을 빼시면 이게 B4인데 그럼 12에다 또 2를 곱하면 얼마? 24. 됐죠? 그러면 이 식을 다 우르르 더하시면 게임 끝이야 이제. 왜? 더하시면 어떻게 돼? A2 사라지고 A3 사라지고 A4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A1 더하기 A5만 남는다. 마이너스 A1 더하기 A5만 남는데 그 우측에 있는 숫자들 다 더해주시면 될 거 아니야? 요거 더하면 36, 42, 45 이렇게 나오겠네. 근데 첫 번째 문제에서 1이라고 줬으니까 마이너스 1을 넘겨주시면 플러스 1 되니까 A1은 얼마다? 46이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정리 잘 하시고 오케이. 일단 팽수는 종료. 팽수는 종료. 자 그럼 이제 기출을 좀 들어갈게요. 요 기출책 자기 마음대로 푸시면 안 된다 그랬지. 시간 돼서 계속 훈련하는 거니까. 자 낙생부터 좀 갑시다. 그래. 정말 잘 돼 있으면 낙생은 그냥 틀리면 딱 2개? 그것도 응용력을 발휘해서 좀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돼 있으면 이거 시간에서 풀었으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좀 부족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낙생은 항상 스타일이 이래. 대진이나 낙생이나 스타일이 일부러 시간 안에 못 풀게끔 낸다고. 애들 멘탈 관리가 관건이야 그러니까. 니들이 부족하면 다른 애들도 다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혼자 막 부족해서 막 이렇게 절면서 푸시면 실력이 안 나온다는 얘기지. 자, 낙생은 뭐 거꾸로 갈까요? 자, 서술형 5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서술형 5번부터. 이 서술형 5번이 우리가 했던 패턴은 아니지만 앞에서 삼각함수의 활용이라는 걸 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감이 좀 오기 좋아. 그 삼각형 안에 내저번이 딱 들어가 있는 거 보면 감이 좀 오셔야 돼. 그냥 그림을 심플하게 그릴게요 내가. 여기가 A라는 점, 어디 갔어? 여기가 A라는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게요. A라는 점의 좌표가 n,2의 n제곱이기 때문에 y좌표가 2의 n제곱이라는 얘기는 이 길이가 2의 n제곱이라는 얘기. 여기 이렇게 y는 x라는 직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점은 x좌표랑 y좌표가 똑같은 점이니까 여기도 2의 n제곱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변이 2의 n제곱인 정사각형에 뭐 그림이 그렇게 다 그리면 좀 복잡하게 역함수 관계로 그려져 있다는 얘기죠. 두 개가 역함수 관계인 건 뻔히 알고. 그럼 어떻게 돼 있어? 요 놈을 대칭해서 이쪽으로 보내서 여기를 지금 C라고 놓은 거 아니냐고, 맞지? 그럼 C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얘가 X하고 Y가 자리가 바뀌니까 2의 n제곱 콤마 뭐 n이다 이렇게 됐겠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그 안에 이런 식으로 해서 원이 하나 이렇게 요 직각삼각형에 내접해서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근데 요 직각삼각형은 얘랑 길이가 똑같은 무슨 삼각형이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맞습니까? 거기까지는 크게 무리 없죠? 그러면은 삼각형 안에 원이 하나 내접해서 들어가 있으면 항상 무슨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되냐면 삼각형의 넓이가 이 원의 내접원의 반지름의 스몰 r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원래 정확하게는 그 내용은 중2 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네.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문제에서도 FN이라고 준 애가 뭐야? 이 원의 둘레의 길이잖아.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려면 이 원의 반지름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집중. 요 직각삼각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요 길이랑 요 길이 곱하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의 n제곱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요 한 변의 길이는 2의 n제곱 빼기 n이 되는데 그거를 똑같은 걸 두 번 곱해야 되니까 제곱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를 요 내저번에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구하는 공식이 있어?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세 변의 길이의 합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랑 얘는 이미 여기서 요 길이라고 구해놨으니까 그걸 두 번 더하면 되니까 2배 하시면 돼요. 2배. 여기 중괄호로 칠까요? 2배 2n제곱 마이너스 n 대시고 더하기 요 길이는 1대 1대 루트 2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루트 2배를 해서 루트 2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n이다.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요 r이라는 애를 구하는 게 포인트니까 원의 둘레 구하려면 양변 2 곱해서 일단 날려주시고 여기 요 중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식에 2의 n제곱 마이너스 n이라는 애로 묶어가지고 안에가 인수분해가 된다고? 그럼 어떻게 돼? 2의 n제곱 마이너스 n으로 묶어주시면 2 더하기 루트 2 2 더하기 루트 2가 요런거로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럼 좌측 요 놈을 제곱한 게 얘랑 똑같은 건데 한 번 까질 거 아니야. 즉 2의 n제곱 마이너스 n이라는 애가 2 더하기 루트 2에다가 곱하기 누구? r 한 개 이렇게 남는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r이라는 애는 양변을 얘로 나눠버리면 되니까 r이라는 애는 유리화까지 하시면 2분의 2n제곱 마이너스 n에다가 유리화 하시면 2 마이너스 루트 2가 곱해져 있는 형태가 분자로 들어가요. fn은 어떻게 표시하면 돼? fn은 이 원의 둘레는 2파이r이죠. 2파이r 원의 둘레는 2파이r이니까 여기다 2배 한 다음에 파이 붙이면 돼. 2배 하시면 2가 빠진다고. 그러니까 2n제곱 마이너스 n에다가 2 마이너스 루트 2 곱하는 애다가 이렇게 누구만 붙으면 돼. 파이만 붙으면 이제 fn이 완성. 그럼 문제에서 f1부터 해서 어디까지? f5까지 다 더하라는 얘기는 이제 여기 n에다가 1, 2, 3, 4, 5, 6을 쫙 다 더하면 되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더할 때 이런 거 더하시는 게 좋죠. 1을 넣든 2를 넣든 5를 넣든 어차피 요거는 항상 곱해져 있는 애니까 묶어서 하면 되죠. 묶어서 2루트 2파이 일단 묶어 놓으시고 1 들어가시면 1 나올 거고 플러스 2 들어가시면 2 나올 거고 플러스 3 들어가시면 얼마 나와? 4 들어가시면 5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묶어주시면 좋겠지. 어차피 5개 다 나와요. 그럼 이게 47 나와요. 47 이게 47. 다음은 47 2 마이너스 루트 2 파이가 답이다 이거예요. 47 2 마이너스 루트 2 파이 이런 그지 같은 답이 등장한다 이거야. 처리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마 뉘앙스상 아유 서술형 2, 3, 4 다 이거 봤던 거 아니야? 1번도 마찬가지. 1번을 먼저 할게. 서술형 1번 순서를 좀 바꿔가면서 할게. 네, 됐죠? 근데 어려우니까 또 오답 쓰고 계속 풀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셔야 돼요. 자, 서술형 1번을 먼저 합니다. 보세요. 일단 이 서술형 1번을 풀기 위해서 니들의 배경 지식이 뭐가 필요하냐면 집중. 반지름이 일자리인 단위원에서 원 위에 한 점을 P로 잡고 X축의 양의 방향과 그 P가 이루는 동경의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반지름이 일자리인 단위원에서 이 원 위에 있는 점의 좌표는 반드시 자세 똑바로 하시고 코사인 세타코만으로 사인 세타라고 놓으셔야 돼. 이거 내가 사각함수 할 때 엄청 강조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쓴단 말이죠. 그럼 그 원 위에 어딘가에 x1, y1이라는 점이 있고요.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는 공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 같은 경우는 기하하는 애들이 유리하지. 원도 2차 곡선이기 때문에. 원 위에 한 점을 줬어. 그럼 그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은 고1 때 이 공식 모의고사 수능까지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원 위에 있는 한 점에서 그 이 접선의 방정식 찾는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x하고 y에 한 번씩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다라는 접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거야. 요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 이미 기하 하시는 분들은 뭐 2차 곡선에서 다 이런 식으로 그 접선 구할 때 했기 때문에 선택 눈에 힘주고. 그리고 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내가 따로 언급 안 해도 되겠죠. 배경 기식이 최소한 요 두 가지 정도는 갖춰져 있어야 서술형 1번을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출발할게요. 됐죠? 지웁니다. 네. 요 그림을 살릴 거야. 이 문제 풀 때 필요하니까. 그럼 필요한 애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선생님 일사분면에 잡을게요. 어디 잡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그 P를 이용해서 이렇게 P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겠지. 그러면 A라는 점이 2,0이라고 줬는데 그 2,0이 이거 접선의 x절편보다 안쪽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림 그려지는 상태로 일단 그려서 의미만 파악하시면 되니까. 그럼 문제에서 뭐야?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누구? 거리 항상 수직이잖아. 그게 2보다 커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P라는 애가 여기 있어요? 그럼 접선이 이렇게 나올 테니까 여기에서 그 접선까지 거리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셨으면 된다는 얘기지. 어쨌든 그림이 그 P라는 점을 니들이 어디 잡느냐에 따라서 P점을 여기 잡았으면 접선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여기에서 그놈까지 거리는 이렇게 해서 항상 수직인 애가 접선이 됩니다. 그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야? 어쨌든 요 2,0이라는 점과 P에서의 접선하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야 되니까 이들은 기본적으로 그 P라는 점의 좌표를 코사인, 사인, 세타라고 놓을 줄 아셔야 되고 그놈이 원 위에 있는 한 점이니까 한 번씩 대입하시면 이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코사인 세타 곱하기 x 더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y는 1이다라는 접선으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알려드린 대로 x하고 y에 한 번씩 집어넣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식으로 표현해야 될 일만 남았네. 니들은 여기 2,0이라는 이 점과 이 직선까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셔야 되는데 분모에 루트 씌워서 제곱 더하기 제곱하시면 1이기 때문에 의미 없어요. 제곱 더하기 제곱하시면 1이니까 분모는 굳이 쓸 필요 없고 분자가 절대값 씌워서 여기 x하고 y 이 점을 대입하는 거죠. 물론 여기 1은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지. 자 그럼 2하고 0 넣으시면 얘는 0이니까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누구보다 커야 된다? 2보다 커야 된다라는 이런 부등식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니까 첫 번째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 2보다 크거나 또는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는 부등식 세우시면 되겠죠. 그럼 위에 거를 정리하시면 코사인 세타가 2분의 3보다 크다는데 코사인 세타 값은 아무리 커도 1이기 때문에 1보다 큰 2분의 3보다 크다 세타라는 범위 안 나옵니다. 여기를 정리하시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나와. 그럼 이제 그래프 그려서 삼각 부등식 풀란 얘기인데 솔직히 이거 그래프 그려서 풀 필요 없죠. 왜 그래?
어차피 바가지 모양. 머릿속에서 이 정도 유추가 돼요. 어차피 코사인 바가지 모양인데.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으면 이 아래쪽에 그림이 그려지도록 하는 x의 범위거든. 근데 내가 누누이 강조했지. 코사인 세타는 몇 도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 나온다고? 120도랑 240도. 그러니까 120도랑 240도 사이에 있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답 세타의 범위는 누구? 3분의 2파이보다 크고 누구보다? 3분의 4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겁니다.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15번 먼저 갑니다. 혹시나 질문이 조금 적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그죠? 질문이 좀 공통적으로 많이 나올 것 같은 것만 내가 먼저 풀게. 일단은 객관식 15번 갑니다. 여기는 지원되죠? 객관식 15번은요 말 뜻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말 뜻을. 객관식 15번은 말 뜻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고. 맞으신 분들은 잘하고요. 약간의 노가다도 살짝 들어가니까. 왜냐면 그림 자체는 어렵지 않아. 그림 자체는 하나는 이렇게 가고 하나는 뭐 이렇게 가는데 위에 게 로그 2의 x고 아래 게 로그 4의 x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 됐습니까? 그럼 여기 어딘가에 a라는 점을 잡아서 그놈의 x좌표를 a 스몰 a라고 둔다면 거기다가 평행하게 우측으로 보내고 다시 수직으로 이렇게 보내서 여기가 b고 여기가 c가 된다 이거 아니야. 그러면 요 라지 a라는 점의 x좌표인 스몰 a를 어디에다가 잡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ac라는 놈을 있는 직선의 기울기를 만들 거라고 문제 읽어보시면 맞지? 그러니까 a하고 여기 c를 지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문제에서 ha다라고 줬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럼 처음에 a라는 점을 어디에 잡아서 이 규칙으로 해서 ac라는 직선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기울기인 ha는 변화를 한다 이겁니다. 맞죠? 여기까지. 그럼 니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야? 이 스몰 a를 이용해서 이 c점의 좌표를 만들어서 얘네 두 점을 있는 직선의 기울기인 ha를 식으로 표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 놈의 y좌표 여기다가 x 대신에 a 넣은 거니까 요 놈의 y좌표 로그 2의 a 여기다 쓸까요? a라는 점의 좌표는 a, 로그 2의 a가 될 거고 c라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일단 b라는 점을 거쳐가야 되겠지? b라는 점의 y좌표가 얘잖아. a랑 똑같으니까. 이해돼? 그러면은 y 대신에 얘를 넣어서 그게 x랑 한마디로 여기 요 놈이 로그 2의 a랑 똑같으려면 x에 얼마 들어가냐 찾아야 되는데 아래도 제곱 위에도 제곱하시면 되겠지. 그럼 a 제곱이 되니까 아하 여기 x좌표는 누구다? a의 제곱이 되겠군. 그럼 a 제곱을 여기다 넣어서 y좌표를 표현하시면 맞지? 여기 x좌표가 a의 제곱이니까 지금 a의 제곱을 b의 x좌표나 c의 x좌표랑 똑같으니까 이번에 2가 앞으로 내려오니까 2 로그 2의 a다 뭐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이들은 요 두 점을 이용해서 요 ha라는 식을 만들어 내셔야 된다 이겁니다. x끼리 빼시면 a제곱 빼기 a y끼리 빼시면 로그 2의 a라는 이러한 ha라는 기울기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말뜻 해석을 지금부터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AN이라는 새로운 기호가 나온단 말이야. AN이라는 새로운 기호의 의미는 뭐야? 지금 설명을 듣거나 뭐 고치는 작업을 하던가 이도저도 다 됐으면 이거를 풀고 계셔야 돼요. 멍 때리고 계시지 말라고. 그럼 이 AN의 의미는 뭐야? AN의 의미는 어떤 애가? 요 HA라는 요 놈이 누구보다 같거나 작다. n분의 1보다 같거나 작다라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도록 하는 그 A 값들 중에서 제일 작은 자연수를 AN이라는 기호로 약속을 한 거라고. 하나만 해보면 감이 금방 와. 그럼 A1이라는 애는 뭐야? 이 부등식에 n 대신에 얼마 넣어? 1
넣었을 때 그 부등식을 만족하는 요 A 값 중에서 그죠? 제일 작은 자연수가 누군지를 답으로 써달라 이거라고. 자, 그러면 한 번만 보여드리고 좀 빨리 푸는 방법을 이제 같이 한번 해볼 테니까 n에다 1 넣어요. 이거 1이잖아. 그러면 요 놈이 1보다 같거나 작도록 하는 요 A 값들 중에서 자연수 중에서 제일 작은 걸 찾아달라고 했다고. 그럼 자연수는 1부터 출발인데 얘는 1이 못 들어가. 맞아? 1 들어가면 분모가 0되니까. 그러니까 A에 얼마 넣은 거부터 찾아. 2 넣은 거부터 찾기 시작하겠지. 그러면 H2라는 애가 된다 이겁니다. A에 2를 넣었으니까. 그러면은 4에서 2 빼니까 분모 2고요. 로그 2에 2는 1이니까 2분의 1 나온다. 그럼 2분의 1보다 같거나 작다 만족하지?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n에 1이 들어갔을 때 그 부등식을 만족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a는 딱 2 넣었을 때부터 성립하니까 2란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이 애의 값은 2가 된다 이런 뜻이야.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a가 2 들어갔을 때 바로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그 a값 그 2라는 애를 요 애의 답으로 써주세요 이런 뜻이란 말이야 지금. 그럼 지금 무슨 짓을 하게 돼? 요 식에 A에 2 들어가고 뭐 3 들어가고 4 들어가고 하겠지 이제. 그놈하고 여기에 N에 2 들어가고 3 들어가고 나온 애랑 값을 비교하는 거니까 맞습니까? 조금 빨리 H3은 얼마인지 H4는 얼마인지 어차피 나중에 따질 때 다 필요하니까 H1은 얼마인지 한 요 정도의 값이 얼마 나오나 미리 찾아놓고 이제 N에다가 2, 3, 4 들어가는 애랑 비교를 빨리빨리 하시면 편하다고. 그럼 H3은 어떻게 돼? H3은 여기다 3 넣는 거잖아. 3 넣으면 얼마 나와? 9 빼기 3이니까 6분의 로그 2의 3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로그 2의 3은 허리 잘라서 로그 2분의 로그 3이지. 그러니까 거기 로그 2 값하고 로그 3 값 다 알려줬잖아. 그럼 로그 3을 로그 2로 나눠. 그럼 얼마 나와? 1.6 나오나? 맞나요? 로그 3을 로그 2로 나누면 1.6 나오는 거 맞아요? 그럼 1.6이 10분의 16이니까 요거 6으로 나눠 번분수 계산 다시 하시면 맞습니까? 요 놈의 값이 뭐가 나오냐면 15분의 4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집어넣어서 계산만 하시면 이게 살짝 노가다는 얘기예요. 15분의 4. 그럼 H4도 여기다 4 넣으시면 16에서 4 빼 12분의 4 들어가시면 로그의 4는 2니까 얘는 6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H1은 여기다 5 넣어서 계산하시면 20분의 로그 2의 5가 나오는데 로그 2의 5는 로그 2분의 로그 5죠? 로그 5는 1 빼기 로그 2니까 계산할 수 있지?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60분의 7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선생님은 이 문제를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찾으시면 답고하는데 지장 없어요. 니들은 뭐 일일이 해보셨어야 되겠지만 지금 풀이상 좀 빨리 풀어드리는 거니까요. 자, 그럼 A2 구합니다. A2 구하면 여기가 얼마로 바뀌어? A2 구하면 여기가 얼마로 바뀌어? 얘는 2 들어가니까 2분의 1로 바뀌잖아. 그러면 H2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2분의 1보다 같거나 작다 만족하는 거지? 그럼 A에 얼마 들어갔을 때부터 성립해? 2 들어갔을 때부터 성립하는 거니까 얘도 값이 위랑 똑같이 2로 나온다 이거야. 그럼 A3은 어떻게 돼 이제? N에다 30 넣으시면 얼마로 바뀌어? 3분의 1로 바뀌지. 그러면 A에다가 2 들어갔을 때는 2분의 1 나오기 때문에 2분의 1에 이제 3분의 1보다 크단 말이 안 된다고. 그럼 다시 이제 3을 넣어봤어야지. 3 내면 15분의 4 나오는데 얘는 15분의 5니까 15분의 4는 15분의 5보다 작지. 그러니까 3이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부등식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얘 값은 얼마나? 3. 의미 파악됐죠?
A4는 어떻게 돼? A4는 4분의 1인데 4분의 1인데 얘는 4분의 1보다 크죠? 그러니까 얼마가 들어가서 4가 들어가서 6분의 1이 나와야 4가 들어간 4분의 1보다 작아지니까 이때는 A에 4 들어갔으니까 4 나오시면 되고 A5는 어떻게 돼? 이게 누구로 바뀌어? 근데 아직도 H4가 6분의 1이니까 4 들어갔을 때가 성립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계속 얼마 나와? 4 들어가면 나온다 이겁니다. 됐어요? 그럼 A 얼마? 6 집어넣으시면 여기가 6분의 1이 되는데 H4 값이랑 딱 똑같지? 아직까지 얼마 들어가도 돼? 4 들어가도 되고 이제 A에 7 넣어서 7분의 1로 바뀌면 이제 6분의 1은 7분의 1보다 커지기 때문에 그 다음 5를 집어넣으면 60분의 7이 걔보다 작다가 돼서 여기에는 5가 나온다 이거예요. 이거 다 더한 걸 답으로 문제에서 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표현에 대한 약속이 나오면 그 약속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을 하셔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겁니다. 살짝의 노가다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 낙생고 11번이 답이 좀 이상하지 않아? 아닌가요? 제대로 나오나? 11번 낙생고 11번 풀면은 거기 이것도 우리 교재에서 한 거잖아. 이거 월말 평가도 받고 요거 n의 범위에 3하고 4하고 이거 두 개 들어가니? 11번? 뭐 이렇게 대답들이 11번 맞은 사람 이거 제대로 답 나오냐? 뭐 의사 표현을 해야지 뭐 알지 이거 11번 답이 제대로 나오냐고 11번 맞으신 분들 11번이 아까 같이 해본 답이 살짝 이상한 것 같은데 이거 11번 잠깐 보세요. 어차피 질문 나와 있으니까 낙생고 11번은요 어차피 우리가 월말 평가로 뭐 테스트까지도 봤던 거니까 11번 보시면 A의 세제곱 B제곱이 15자리 수라는 말이 나오면 A의 세제곱 B제곱에다 누구를 씌워요? 로그를 씌우겠지. 그러면 요 애가 15자리 수라는 얘기는 이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은 누구? 14하고 누구? 15 사이에 들어갈 거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요 약속은 당연히 규칙이 암기가 돼 있으셔야 되고 이걸 덧셈으로 뜯게 되면 3로그 A 더하기 2로그 B가 돼서 이게 15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A라는 애는 n자리 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A에다가 로그를 씌우시면 얘는 n-1보다 같거나 크고 n보다 작은 범위를 갖게 되겠죠. 그럼 그 아래 나오는 분수도 n자리 수라고 그랬으니까 맞습니까? 로그를 씌우시면 어떻게 돼? n-1보다 같거나 크겠지? 이거 근데 뺄셈으로 바꾸면 뭐가 나와? 3 로그 A 빼기 로그 2 로그 B로 바뀌고 요게 뭐 n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식이 이렇게 총 3개 나온단 말이야. 로그를 씌웠을 때. 근데 문제에서는 누구의 지금 값의 합이죠? n의 값의 합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식과 마지막 식을 더하게 되면 여기 이쪽이 사라졌단 말이야. 더하는 거예요. 더하면 이쪽이 n 더하기 13이 되죠. 여기가 3로그 A, 3로그 A를 더하면 6로그 A가 되고 맞았더라도 좀 이상하니까 잘 봐잉. 그리고 풀이가 조금 자기랑 좀 다르면 풀이도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거 두 개 더하면 누구 나와? n 더하기 얼마? 6으로 나누겠지. 여기까지 지장 없죠? 잘 보세요. 6으로 나누면 6이 들어가고 6이 들어가서 로그 A의 범위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로그 A의 범위
범위를 문제에서 이렇게 줬다고, 맞지? 그럼 이렇게 만들어낸 로그 A라는 애의 범위가 이 범위를 벗어나면 돼, 안 돼? 안 돼. 문제에서 로그 A는 반드시 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줬잖아. 그럼 니네가 얘랑 연립해서 만든 이 로그 A라는 애의 범위도 당연히 이 범위 안에 포함이 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수직선으로 그리면 어떻게 돼? 수직선으로 그리면 여기가 n-1이고 여기가 n이면 문제에서 로그 A라는 애는 반드시 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정해줬잖아. 그럼 니들이 만들어낸 이 로그 A라는 애의 범위도 이 범위 사이 안에 있어야 된다. 6분의 n 플러스 14. 좀 어려운 거 한 번 틀렸던 거는요, 최소한 오답을 뭐 한 5번 이상에서 10번까지 쓰셔야지 그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맞는다고. 그럼 여기 6분의 n 플러스 13이 n-1보다 같거나 커야죠. 범위 안에 들어가려면. 얘도 이 범위 안에 들어가려면 같거나 작아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n의 범위, 공통 범위가 어떻게 나오나 찾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해돼? 여기서 n의 공통 범위 찾으면 어떻게 나와? 여기가 6n-6이고 여기가 n 플러스 13이니까 넘어가시면 5n이고 여기는 더하면 19가 이렇게 되겠네. 5로 나누는 건 나중에 하시고 여기는 5n이 누구보다 커? 15보다 같거나 크다 나오니까 5로 나누면 n이 3보다 같거나 크지. 그러니까 결론! n은 3보다 같거나 큰데 여기서 5로 나누면 n은 누구보다 같거나 작고 5분의 누구? 그럼 얘가 3. 얼마야? 8? 맞지? 3.8 맞죠? 그럼 3보다 같거나 크고 3.8보다 같거나 작으니까 요 사이에 자연수는 누구밖에 없어? 3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n의 합인데 n이 3밖에 없으니까 답이 3이라고. 이해됩니까? 근데 거기 답이 틀렸어요. 이거 답이 3번으로 돼 있잖아. 뭘로 바꿔야 돼? 1번으로 바꾸셔야 된다고. 라이브 괜찮아? 지금 이거 설명 이해됐어? 괜찮지? 민주하고 유림? 유림이 괜찮죠? 이거 그래서 푸는 원리가 다시 한번 보셨어야 돼요. 그러면 11하고 15 끝났고 서술형 1하고 서술형 5번하고 끝났지. 그럼 남아있는 게 서술형 2, 3, 4랑 객관식 14번 남았나요? 그럼 객관식 14부터 할게. 일단 하나 남았으니까 객관식 14 하시고 서술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워도 되죠? 하시면서 자기가 어디가 좀 약한지 오답 열심히 쓰시면 또 반복하고 이 작업이 계속 들어가셔야 돼. 객관식 14번도 우리 교재에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객관식 14번에서는 일단은 위의 부등식에서 x의 범위 찾는 거는 되셔야 돼. 맞습니까? 거기서 x의 범위는 4하고 누구 사이가 나와? 8 사이가 나오는 거는 되셨어야 되고 아래쪽 부등식이 포인트인데 fx의 x 대신에 gx에다가 더하기 c가 들어간단 말이야. 맞지? 그럼 아래쪽 부등식이 어떻게 되냐면 로그 2에 4분의 분자에 x가 들어가는 자리인데 그 x에다가 gx에다가 얼마를 더한 거? c를 더한 애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x 자리에 gx 플러스 c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게 3보다 작다를 풀어서 여기서 나온 범위와 여기서 나온 범위의 공통 범위를 따졌을 때 그 공통 범위에 정수인 애가 딱 하나만 있도록 해달라 이거라고. 그럼 로그를 없애면서 1을 돌리면 9죠. 8이지. 그럼 8, 4, 32. 그럼 다시 32를 왼쪽으로 끌어오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에서
32를 뺀 게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 이게 C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공통범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아내기가 힘들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라고 그랬죠? 이걸 반드시 2차 함수로 이해를 하셔서 이 부등식의 의미는 이 2차 함수의 y값이 0보다 작은, 즉 x축보다 아래쪽에 그려지도록 하는 x의 범위를 찾으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라고 그랬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수직선을 그려서 표시하시면 여기가 4고 여기가 8이면 위의 범위는 요 사이인데 요 애도 어디에서 어디 사이가 나올 텐데 그게 C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돼서 정확히 표현이 안 되니까 실제로 2차 함수의 그림을 그렸을 때 x축 아래쪽에 그림이 그려지도록 하는 그 x의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했잖아. 그럼 항상 2차 함수는 대칭축이 포인트 아닙니까? 대칭축은 고맙게도 C하고 관련 없이 나온다고. 얼마라고 나와? 2분의 1이라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4니까 이 왼쪽으로 좀 많이 가서 여기가 x는 2분의 1이라는 대칭축이 돼서 거기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그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의 x축 아래쪽에 그려지도록 하는 범위를 찾아야 된다고 맞지? 근데 그 범위랑 여기 이 범위랑 공통 범위의 정수가 딱 하나 있어야 되잖아. 그럼 이게 그림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공통 범위에 누가 딱 들어가야 돼. 근데 누구는 들어가면 안 돼. 6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범위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면서 5하고 6 사이를 이렇게 통과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야 여기 x절편의 절표라고 한다면 뭐 여기도 x절편이 하나 나오겠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x축 아래쪽에 그려지도록 하는 범위는 여기 x절편에서 여기 x절편인 별표까지. 즉 위에다가 표시를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빨간색 범위와 흰색 범위의 공통 범위가 여기 요 사이 이렇게 나와서 그 사이 5라는 애가 딱 하나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눈이 엄청 시뻘개가지고. 그럼 집중! 완전 토끼 눈이 하나 어떻게 그러면은 여기 5하고 6 사이를 이 2차 함수가 이렇게 통과하도록 하려면 5를 넣어서 나오는 y값은 음수여야 돼. 아래쪽 점을 찍고 지나가야 된다고. 그럼 6을 넣어서 나오는 y값은 0보다 커야 되는데 같아도 괜찮아요. 왜? 부등식에 같다가 없기 때문에. 딱 6을 통과하면서 지나가도 같다가 없기 때문에 6보다 작다가 돼서 그 사이에는 5 하나밖에 안 들어간다. 즉 이 놈을 선생님이 그냥 fx다라고 놔버린다면 거기에다가 5를 집어넣어서 나온 값은 반드시 0보다 작은 y값이 나와야 이 아래쪽에 있는 점을 지나가셔야 된다. 6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0보다 커야 되는데 여기에 같다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딱 6을 지나가도 괜찮다고 0이 나와도 된다 이겁니다. 이해됐죠? 아니 6 넣어서 딱 0이 나와서 6이라는 애가 이 별표가 되더라도 사이니까 6보다 작단 말이야. 6은 안 들어간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무슨 범위? 공통 범위를 찾아주시면 C가 공통 범위를 넣어서 계산만 하면 되니까 C가 2보다 작거나 크고 12보다 작다가 이렇게 나와서 거기에 있는 정수들 2부터 해서 11까지 싹 다 더하면 5번에 65가 나올 거야. 여기까지 이해를 좀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서술형 2번하고 3번하고 이제 4번을 가는데요. 서술형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프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랬잖아. 누구로 이해하라고? 서술형 2번은 왜? 서술형 2번은 누구로? 그래프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실 텐데요. 여기 낙생고 문제 패턴이요. 대진고하고 스타일이 완전 흡사하기 때문에 대진고 학생들은 여기 낙생고 잘 봐주시는 게 좋아.
출처도 올림푸스 고난도로 비슷하다고. 자, 집중. 서술형 2번 갑니다, 이제. 서술형 2번은 그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지 그래프의 개형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일단은 gx라는 사인 그래프는 그리기가 편하잖아. gx라는 사인 그래프는 그래프가 그리기가 편하다고. 일단 주기부터 찾아야죠. 주기 얼마 나와? 3분의 8파이 나와. 누구 나온다고? 주기 3분의 8파이. 뭐 주기 찾는 거는 뭐 안 해도 되겠죠. 최대 1, 최소 마이너스 1. 맞습니까? 그러니까 3분의 8파이니까요. 뭐 이쯤을 3분의 4파이로 잡으면 여기가 3분의 8파일 거고요. 그럼 3분의 4파를 더 더하면 여기가 딱 정확하게 몇 파이가 나오나? 3분의 12파인 거예요. 4파이가 이렇게 나오나? 여기 표현하시면 돼요. 그럼 사인 그래프니까 원래는 여기도 또 반을 잘라서, 그죠?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서 주기가 3분의 8파이니까 이렇게 하나 그림 그려주시면 되고. 그럼 최대 얼마요? 1이고 최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지. 그럼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까지가 그려질 겁니다. 동의하시겠어요? 왜 내가 4파이까지 그려? 가 조건을 보시면 x가 0에서 4파이까지라는 조건이 나오니까 4파이까지 먹습니다. 그럼 그 범위 사이에서 gx라는 그래프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질 거고요. 그죠? 그럼 fx라는 애는 무슨 그래프야? 코사인 그래프야. 맞습니까? 잘 봐. a도 양수고 b도 양수니까 뭐 한 거야? 대칭 이동은 안 한 거야. 아시겠어요? a도 양수고 x의 개수도 양수고 그 함수값 자체도 앞에 a 곱했는데 걔도 양수니까 그냥 코사인 그래프의 형태는 고스란히 유지를 하는 상태에서 뒤에 c를 더한 거에 의해서 위아래 평행이동만 한 거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단소조항도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럼 원래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는데 코사인 그래프는 그러면 대칭 이동을 안 했기 때문에 바가지 모양으로 나오는 거라고. 맞지? 코사인 그래프는 무슨 모양으로 나온다고 지금? 대칭 이동을 안 했으니까 이렇게 바가지 모양으로 나오는 거라고. 근데 그 바가지 모양의 그래프가 0하고 4파이 사이에서 무조건 여기 이 흰색 그래프인 사인보다는 같거나 작아야 되고 가 조건에 의해서. 맞습니까? 그 다음 나 조건에 의해서 F형 G형이 같으니까 이 바가지 모양도 여기 0,0은 지나셔야 된다는 얘기고. 맞습니까? 또 2파이면 2파이 나오니까 여기 3분의 4파이랑 여기 3분의 8파이 딱 가운데가 2파이란 말이야. 맞지? 2파이 넣어도 값이 똑같다는 얘기는 걔도 여기 2파이 마이너스 1은 지나셔야 된다는 얘기고. 또 4파이는 게 똑같으니까 4파이는 여기 0이니까 여기 이 세 점은 반드시 지나야 돼. 그럼 여기 이 세 점을 반드시 지나면서 이 흰색 그래프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 바가지 모양의 그래프를 그리면 바가지 모양이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바가지 모양이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그래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가지 모양. 여기하고 뭐 딱 가운데 파이겠죠? 거기에서 이렇게 됐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얘는 이런 그림이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니까 어차피 이 사이에서만 보는 거니까 최대값 얼마야? 0이죠. 최소 마이너스 1이지. 주기는 4파이라고. 다 찾으면 되겠죠? B값 얼마라고 바로 나와? 주기가 4파이니까 B값은 바로 얼마라고 나와? 2분의 1이라고 바로 나올 거고. 맞지? 최대 0이고 최소 마이너스 1이니까 그거 이용해서 A하고 C값 찾아주시면 된다. 됐죠? B는 2분의 1 나올 거고요. 최대는 A 더하기 C인데 이게 0일 거고 최소는 마이너스 A 더하기 C가 마이너스 1일 테니까 여기서 A하고 C 찾으시면 된다. 그래프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풀어줬던 거 기억나?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3번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처음 스타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그죠? 좀 까다로우니까 우리가 기출문제 3월달 교재에서 이런 문제 2번이나 풀었었지. 그 중에 3번은 완전 똑같은 문제잖아. 지워도 되죠? 서술형 3번 갑니다. 아마 이거 했던 거긴 한때라고 해서 좀 생각이 아마 가물가물 한번 거리셨을 건데 아마 어떻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무슨 사각형이 있어? 정사각형이 있는데 그죠? 맞습니까? 사각형이 그냥 무슨 말을 했냐? 정사각형이라는 말은 없어요. 안 했네. 그럼 어차피 마찬가지. 그리고 전부 다 좋네. 그럼 얘는 뭐 A, B, C, D잖아. 자연수고요. 그러면은 A, B, C, D라고 잡아서 가시면 되는데 A가 B보다 작다라고 나왔으니까 여기가 A. 그죠? 어디가 B야? 여기가 B. 그죠? 됐습니까? 여기가 C. 맞나요? 어디를 C로 놔야 돼? 여기가 C 맞지? B가 크니까 여기가 누구? B다라고 해서 점을 잡혀 놓으시면 되고. 됐습니까? 그러면 한 변에 넓이가 자연수니까 뭐 비슷하네. 그럼 뭐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그 문제랑 완전 똑같진 않구나. 근데 뭐 문제가 비슷하지 뭐.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여기 x좌표는 a고 여기 x좌표는 누구야?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는 b-a라고 하시면 되고요. 세로의 길이는 어떻게 하시면 돼? 아래쪽에 y값이 로그 2의 a고 위쪽이 로그 2의 b니까 로그 2의 b 빼기 누구? 이렇게 쓰시면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이 결과가 지금 누가 나오도록 해달래? 자연수가 좀 나오도록 해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럼 문제 조건에서 이미 A, B라는 애는 1 이상 100 이하의 서로 다른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큰 자연수에서 작은 자연수를 빼면 이미 얘는 누가 돼 있는 거죠? 자연수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곱한 애가 자연수가 되려면 이 뒤쪽에 있는 애가 자연수가 나오면 된다 이겁니다. 맞지? 이럴 때 네 한번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럼 밑이 2로 똑같은데 빼면 나눗셈 아니야. 즉 로그 2의 a분의 b라는 애가 누가 나와야 돼? 자연수가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됐죠? 그럼 밑이 2니까 로그의 밑이 2니까 진수인 a분의 b라는 애가 2의 거듭제곱 형태로 표현이 되시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이제 자연수란 1하고 100 사이에 자연수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 식이 나오면 이제 거기에다 일일이 이제 대입하면서 순서쌍이 몇 개 나오나 찾는 작업은 항상 노가다라 그랬잖아. 그럼 집중. K에 들어갈 수 있는 애가 얼마가 일단 들어갈 수가 있어? 1부터 들어갈 수 있겠지? 요 놈의 값이 이게 K가 0은 안 돼. 0이 1 되니까 이 위아래가 똑같아야 되는데 B가 크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따지는 작업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라이브 괜찮지? K에 1 들어갔다고 치면 이게 2잖아. 그럼 이때는 B는 몇 A가 돼? 2A가 된다. 그러니까 A, B라는 순서쌍의 개수를 찾는다고 치면 A하고 B가 1 이상 100 이하의 자연수니까 맞습니까? A에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어? 1부터 해서 50까지 들어갈 수 있지? 50이 들어간 B가 딱 100대니까 지장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순서상 몇 개 나와? 몇 개? 50개가 딱 나오겠지. A가 1이면 B는 2, 1,2, 2,4, 3,6, 4,8 이렇게 해서 50, 100 해서 150개 그죠?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K 얼마 들어가요? 2 들어가면 이게 4니까 B는 몇 A? 4A가 되기 때문에 A는 1에서부터 25까지만 가능하지? 25만 들어가도 딱 100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순서상 몇 개 나와? 25개. 이해돼? 그럼 그 다음에 K가 얼마일 때? 3일 때 하시면 B는 8A 나올 거니까 A에 또 몇 개 들어갈 때는 쭉 세서 그런 식으로 쭉 세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97개가 나온다니까 마무리만 이렇게 적으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했던 거보다 훨씬 쉽네. 그러니까 포인트가 요게 자연수가 되려면 어떻게 되면 되느냐 뭐 그걸 포인트로 잡아서 가시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남은 게 소수령 4번인가요? 소수령 4번 풀고요. 한 수록으로 넘어갑시다. 이따 교재를 보면서 몇 개씩 좀 틀렸고 어떻게 되나 좀 뭘 틀렸고 나도 좀 볼게요. 자 소수령 4번 마지막. 자 이것도 좀 풀었던 기억이 나시면 좋은데 일단은 fx랑 gx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문제 풀 때 필요하니까 fx는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a고 gx는 누구예요? b 곱하기 누구? 코사인 x인데 뭐 x의 특별한 범위가 없기 때문에 b만 범위가 있죠. b만 범위가 0하고 어디 사이 범위를 갖고 있대? 1 사이 범위를 갖고 있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리 좀 문제 풀 때 왜냐면 합성을 하니까 얘네들의 범위가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찾아 놓을게요. 얘네 코사인 x는 범위가 1하고 누구 사이야? 마이너스 1 사이지. 거기다 b를 곱하는데 b가 0하고 1 사이 범위니까 요 gx라는 애도 아래다 쓸까요? 여기 요 gx라는 애도 범위가 마이너스 b에서 어디까지? b까지의 범위를 갖겠죠. 여기까지 지장 없죠? 그 다음에 얘는 옆에다 좀 그립시다.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니까요. 대칭축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오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러니까 얘는 최대는 안 나오고 계속 올라가요. 최소만 나오겠네. 마이너스 2분의 1 내시면 얘는 fx는 누구보다 항상 같거나 커요? a 마이너스 얼마? 4분의 1이라는 요놈보다 항상 같거나 큽니다. x에다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시면 이게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a니까 꼭지점에 y좌표가 1하고 항상 얘보다 같거나 큰 값이 나오겠지. 이렇게 범위를 찾는 이유는 얘네 두 개 가지고 합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첫 번째 나온 데를 먼저 보시면 f 안에 누가 들어가요? gx가 들어가서 만든 이 합성함수의 최대 우리는 필요하고 두 번째는 누구? g라는 애에 이번에 fx가 들어가서 나온 이 합성함수의 누구? 최소가 나오는데 이거 두 개 더해서 0이 됐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맞지? 그때 탄젠트 a 더하기 b 파이 다시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갑니다. 집중 위에 거 봐. f라는 이 함수에다가 x 대신에 누가 들어가죠? gx가 들어간다. 그럼 보통 합성할 때는 그 안에 들어가는 보통 t라고 취함해서 보통 넣지? 이것도 연습하세요. 그럼 ft라는 함수야 우리한테는. ft라는 함수는 여기다 x 대신에 t 넣는 거니까 어떤 함수가 되냐면 t제곱 플러스 t 더하기 a라는 이런 함수가 된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애에 지금 무슨 값을 찾으셔야 돼? 최대를 찾아야 되는데 t라고는 gx라는 애가 마이너스 b하고 b 사이의 범위를 갖고 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대칭축 구하면 어떻게 나와요? 모양은 뭐 저거랑 똑같으니까 대칭축은 t가 얼마일 때 나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생각을 해봐. 범위가 마이너스 b에서 b까지이기 때문에 딱 0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범위란 말이지.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여기가 0이라는 값일 거라고? 그럼 그 사이에서 동일하게 b, 마이너스 b만큼 움직인단 말이지. 맞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쪽이 b면 동일한 만큼 떨어뜨리면 뭐 이쪽이 마이너스 b가 돼서 그림은 이렇게 나오는 요 그림만 보게 될 거라고. 맞죠? 동의합니까?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요 t라는 애가 gx이기 때문에 t라는 애 범위 마이너스 b에서 b까지라고. 그럼 마이너스 b에서 b까지라는 얘기는 0을 기준으로 해서 동일한 거리만큼 떨어져서 범위 잡겠다는 얘기인데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0에서 동일한 거리만큼 떨어뜨리면 당연히 이쪽이 더 많이 올라간단 말이죠. 이해됩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아무리 범위를 동일한 간격으로 넓게 잡아도 이게 훨씬 많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이쪽은 내려갔다 올라가기 때문에 맞지? 그러니까 최대값이 뭐야? 표정을 좀 이해되는 표정을 좀 지라고. 여기 비너서 나오는 애에서 최대가 나온단 말이야. 맞지? 여기까지 맞아? 그럼 B내면 누구 나와? 최대값. 여기서 나오는 최대값. T 대신에 B가 들어가면 이렇게 최대값이 나온다.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이 함수는 어떻게 돼요? fx를 t라고 놓으면 여기 x가 들어갈 자리에 fx인 t가 들어가니까 gt라는 함수는 b 코사인 t다 이렇게 나온다. 그럼 기본적으로 얘는 b 값이 0하고 1 사이 어쨌든 양수이기 때문에 코사인 그래프가 그려질 거란 말이야. 맞습니까? 코사인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고. 이렇게 바가지 모양이 쭉 나가겠지. 맞습니까? 근데 이 t가 제한 범위가 뭐야? t가 제한 범위가 어떤 값보다 a에서 4분의 1을 뺀 어떤 값보다 같거나 크다고 아시겠어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t축인데 라인 잘 들어. 이 t값이 어떤 특정한 애보다 같거나 큰 범위래. 그럼 그 특정한 값을 어딘가로 잡든 간에 그 특정한 값을 어딘가로 잡든 간에 그 우측 그래프는 계속 이 그림이 반복되고 있다고 아시겠어요? 계속 이 그림이 반복되면서 가기 때문에 그의 최소값은 여기서 나온단 말이야. 코사인 그래프. 그럼 요 놈은 최소값이 어떻게 돼? 요 놈은 최소값이 마이너스 b지? 최대가 b니까. 이해되죠? 어떤 특정한 값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우측으로 가달라는 얘기니까 우측으로 가보면 이 코사인 그래프가 그냥 계속 반복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그 반복되는 그래프에서는 최대는 항상 b고 최소는 항상 누구야? 마이너스 b일 거 아니냐고. 됐어? b 코사인 t라는 애 최대값 b고 최소값 마이너스 b인 건 맞죠? 그럼 동일한 그래프에서 최대 1이고 최소 마이너스 1이라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2의 최소값 얼마? 2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b다 이거죠. 계속 반복됐을 때 아래로 제일 많이 내려간 점은 저 코사인 그래프의 최소값입니다. 마이너스 b. 그러면 문제에서 최대랑 최소랑 더한 게 0 나와야 된다며. 그럼 결론 최대랑 최소랑 더한 게 0 나오려면 얘랑 더하면 b가 빠진다고. 그럼 남는 게 뭐 남아? b제곱 더하기 a가 0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원하는 최종적인 답은 뭔데? 탄젠트 a 플러스 b 파이라는 애 최대값을 다시 원하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a라는 애는 누구랑 똑같아요? 마이너스 b제곱과 똑같기 때문에 다시 여기 a 대신에 마이너스 b제곱을 넣으라는 얘기야. 그럼 뭐가 나와? 탄젠트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누구? b에다가 파이가 곱해져 있는 요 값에 다시 최대값을 원하는 거지. 그럼 b라는 애 범위가 처음에 0하고 누구 사이였어? 1 사이였지. 그럼 0하고 1 사이에서 요 파이에 곱해져 있는 요 놈이 다시 범위가 어떻게 되나 다시 또 보셔야 된다. 그럼 얘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아니냐고. 아이고 괜찮죠? 대칭축은 b는 얼마 나와? 2분의 1. 동의? 그럼 딱 대칭축인 2분의 1이 0하고 1 딱 사이잖아. 그럼 y가 똑같이 나오겠죠. 0일 때도 1일 때도 y값은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0이면 얼마야? 그냥 0이고 2분의 1은 얼마 나와? 4분의 1 나와. 즉 요 놈이 가질 수 있는 범위가 0하고 4분의 1 사이니까 거기다가 파이를 곱하면 요 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는
누구하고 0하고 누구 4분의 파이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겠지. 동의합니까? 그럼 탄젠트 0도는 0이고 탄젠트라는 0에서 4분의 파이 사이에서는 올라가는 거죠? 여기에서의 최대값은 얼마일 때야? 4분의 파이. 탄젠트 4분의 파이 얼마야? 1이다. 답은 1이다 이렇게 간다. 라이브 괜찮죠? 이런 걸 몇 번씩 들으면서 계속 오답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한솔구로 갑시다. 한솔구. 이런 게 다 돼서 시간 안에 잘 푸셔서 뭐 낙생구 같은 경우는 뭐 한 3-4개 정도 틀려도 아마 1등급이 나왔을 거야. 근데 한솔구 13번 저기 보기 오류라고 빈나고죠? 넘어가서 쏘리. 한솔구 봅시다. 그거 15번에 답이 잘못됐어요. 그거 15번에 답이 4번이야, 한솔구. 유리하고 민주. 한솔구 15번에 답이 잘못됐습니다. 유리만 15. 맞게 나왔는데. 아, 답이 맞게 나와 있어요? 네. 이거 어쩌면 이제 3번이라고 막 해가지고. 아니야? 4번 맞아? 4번 맞으면 괜찮아요? 말씀하면서. 자, 일단 거기서는 16번 하고요. 서술형 3번을 먼저 풀게요. 자, 객관식 16번 먼저 갑니다. 한솔구에 이제 한솔구. 기출 숙제로 하거나 수업 시간에 제일 우선적으로 보는 건 시간 안에 끝까지 다 푸느냐가 일단 제일 관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답률이 좀 좋으면 좋고, 틀리면 오답 써서 자기 걸로 만들면 되니까 아직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더 남았죠. 시간은 충분합니다.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자꾸 하시라고 숙제할 때. 자, 객관식 16번인데요. 일단은 fx라는 함수가 뭐라고 있어? ax 제곱 플러스 k다라고 있는데 문제의 단수 조항 보시면 a가 1보다 크다고 맞습니까? 그러면 이 놈의 그래프는 증가잖아. a가 1보다 크니까. 그래프를 여기 증가한다고. 이게 fx의 그래프야. 이렇게 증가할 거 아니냐고. x축, y축은 뭐 k 값에 따라 뭐 위치가 달라지니까, 그죠? x축, y축 없이 그래프만 그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하나의 문제에 밑이 같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동시에 나오면 반드시 역함수 관계라고 그랬지. 그럼 지금 이 두 역함수가 서로 다른 몇 점에서 만난대? 2점. 이해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y는 x라는 직선하고도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2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야. 맞습니까? 그러면 뭐 이쪽을 선생님 편의상 a로 잡고 이쪽을 b로 잡으면 요 일단 선분의 길이가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죠? 2루트 2가 나온다라고 하나 줬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선분 AB의 누구? 이 선분 AB의 누구? 수직 이등분선 여기 요 교점을 M이라고 놓고 요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 쭉 지나간단 말이지. 근데 그 A 방정식을 뭐라고 줬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줄 테니까 f6의 값 물어봅니다. 그럼 f6의 값은 a하고 k 값을 다 찾아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출발.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고일대 개념이죠. 뭐 여기 요 m이라는 애가 요 a하고 b하고의 딱 가운데 있는 중점이잖아. 그럼 그 m이라는 점 이 그래프를 지나죠? 그 점을 여기다 뭐 할 수 있어? 대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맞죠? 그러면 a하고 b라는 점의 좌표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선생님이 반드시 x값하고 y값은 어떻다 그랬죠?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편의상 알파, 알파, 베타, 베타로 잡으시라는 얘기야. 그럼 일단 뭘 쓸 수 있어? 요 2루트 2라는 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야 되는 조건이다라고 캐치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걸 쓰시면 어떻게 돼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또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한 게 2루트 2니까
요거 정리하시면 알파 마이너스 누구? 베타라는 값은 얼마가 나와? 지금 내가 알파를 작은 값으로 놓고 베타를 큰 값으로 놨으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은 음수로 나오겠지? 아니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하셔도 상관없어. 얘는 얼마 나옵니까? 양변 제곱하면 8이니까 4고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식 하나 찾아놓으면 되겠네요. 이거 양변 제곱해서 정리하시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2 또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2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드시면 되겠네요. 알파를 작은 쪽으로 놨으니까 됐죠? 그럼 m이라는 중점의 좌표는 어떻게 나와요? 더해서 2로 나누면 m이라는 중점의 좌표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콤마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나오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점을 여기다 뭐 해도 된다? 대입해도 된다. 그럼 알파 베타가 들어간 식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두 개 나와요. 두 개를 연립방정식으로 푸시면 알파하고 베타가 나오기 때문에 갖고 가는 지장이 없어요. 0,0하고 2,2하고 이렇게 두 개 나옵니다. 계산해보시면 그럼 여기 fx에다가 0,0도 대입하고 2,2도 대입하시면 알아서 a하고 k가 나오겠지. 이렇게 흘러갑니다. 잠깐 시간 드릴게요. 정리하시고 이런 걸 오답을 진짜 철저하게 쓰셔야 돼요. 풀이 참고 안 하고 그냥 싹 풀 수 있게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3번으로 좀 갈게요. 키워도 괜찮겠다. 서술형 3번은 뭐 우리가 일단은 훈련을 좀 했던 그래프에 교점들이 여러 개 나오면 교점의 좌표를 뭔가 문자를 동원해서 표시를 한 후에 작업이 들어가는 그 패턴이죠. 서술형 3번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객관식 12번하고 몇 번이야? 15번하고 좀 봐드릴게요. 그럼 그래프 그리면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를 지나면서 높이 올라가는 애랑 뭐 낮게 내려가는 애가 하나 있는데 로그 2의 x랑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까지. 근데 거기에 이런 식으로 직선이 하나 지나가는데 요 점이 A고요, 요 점이 B고요, 요 점이 C입니다. 그럼 한눈으로 봐도 A, B, C라는 점이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고1 때 이런 거 많이 하죠. 얘네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으면 보통 문제 어떻게 풀었어? 얘하고 얘하고의 기울기 구한 거나 얘하고 얘하고의 기울기 구한 거나 어때? 값이 같다. 보통 이렇게 푼다고 맞습니까? 또 어떤 애들은 그냥 두 점을 이용해서 직선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나머지 점을 대입해서 풀기도 하고. 근데 보통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는 기울기끼리 똑같다. 보통 이렇게 해서 푼단 말이죠. 여기까지 지장 없지. 그럼 문제에서는 요 A, B, C 세 점 중에 누가 포인트야? 문제를 읽어보시면 B점 X좌표가 포인트지? B점 X좌표가 누구보다 작다가 조건이니까 2019보다 작다가 포인트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A, B랑 B, C가 똑같다는 얘기는 요 B라는 애가 요 A하고 C의 누구? 중점이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럼 B가 A하고 C의 중점인데 B의 X좌표가 포인트다 이겁니다. 맞죠? 하연이 그 화면 뭐 문제 있어? 문자가 왔어요? 방해 금지를 안 해놨나? 안내 문자. 산불이 엄청 크게 나가지고, 그죠? 오케이, 잘 보고 있지, 라이브? 자, 여기까지 좀 파악이 됐으면 B점의 X좌표가 2019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으니까 B점의 X좌표를 이렇게 문자라고 하나 잡으시는 게 좋겠지. B점의 X좌표가 포인트니까.
그럼 실례가 안 된다면 B라는 애가 AC의 중점이니까 C점의 X좌표는 그럼 뭐라고 놓으시면 돼요? ET라고 놓으시면 되겠지. 중점이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럼 이제 B점의 좌표를 굳이 표현을 한다면 X좌표는 T고 Y좌표는 여기다 T는 거니까 로그 2의 T다 이렇게 나올 거고 C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C점의 여기다 C점의 좌표는 여기다 씁시다. C점의 좌표는 X좌표는 2T고 Y좌표는 여기다가 2T가 들어가면 되니까 로그 4에 2T다 뭐 이렇게 나올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슨 좌표? B점의 좌표랑 여기 누구? 이렇게 C점의 좌표랑 잡아주시라는 얘기죠. A점의 좌표는 처음부터 0, 누구? N이라고 주고 있기 때문에 일치선상에 있는 세 점의 좌표를 다 찾았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뭐 A하고 B하고 E는 직선의 기울기다. B하고 C를 만든 직선의 기울기랑 똑같을 거 아니냐 이거지. 출발합니다. X끼리 빼시면 그냥 T고요. Y끼리 빼시면 로그 2의 T 빼기 N이다 뭐 이렇게 하나 나올 겁니다. 이 두 점 가지고 X끼리 빼면 또 분모는 T고요. 분자는 로그 4의 2T에서 로그 2의 T를 빼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지. 그럼 어차피 분모가 똑같으니까 분자끼리 어떠면 돼? 똑같으면 된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분자끼리 똑같다고 했을 때 T가 들어간 로그가 3개 있으니까 한 곳으로 몰아서 정리하고 마이너스 N은 우측으로 넘기자고. 그럼 이쪽이 N이 되고 요거 다 일로 넘겨서 더하시면 얘랑 얘랑 더하는 거니까 진수끼리 곱해서 로그 2의 T제곱 되시고 이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로그 누구 4의 2T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해? 이걸 4로 하고 얘를 제곱해서 T에 4제곱 하시면 된다고 맞습니까? 그럼 이게 4가 되고 여기가 T의 4제곱이다 여기가 되겠지. 그럼 빼면 진수끼리 나누는 거니까 즉 N이라고 하는 놈은 로그 4의 2분의 T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지지고 볶아야 될 식은 최종적으로 이놈이었다 이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다시 한번 읽으시면요. 여기 요 T라는 애는 2019보다 작은 자연수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자연수 n의 개수를 물어본다 이겁니다. 여기가 됐죠? 자 집중. T라는 애가 2019보다 작다라는 제한 조건이 들어있으니까 이제 요 놈을 로그를 풀어가지고 다시 정리합니다. 4를 밑으로 보내면 2분의 T의 세제곱이 4의 N제곱인데 그게 2의 2N제곱 맞아? 그러니까 2를 곱해버리시면 T의 세제곱은 2의 2N 플러스 1제곱 여기까지 정리가 된다고. 4의 N제곱에다 2를 곱하니까 이게 2N 플러스 1제곱.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 T라는 애의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T라는 애는 양쪽에 3분의 1제곱씩 해서 최종적으로 T라는 애가 2의 3분의 2n 플러스 1제곱이다까지 만들어내시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미시 2인의 어쨌든 거듭제곱의 형태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T가 2019보다 작아야 된다 그랬거든. 그럼 2의 10제곱이 1024니까 2의 11제곱은 2048이 돼서 2019를 오버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니들은 이 지수가 자연수가 되면 되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2n 플러스 1이라는 애가 3의 배수면 되죠. 그럼 n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 누구 가능해? 1 들어가면 되고 그죠? 2, 3 안 되고 4 들어가면 되고
7 되고 10 되고 이렇게 3씩 더한 애들이 n에 들어가면 이게 자연수가 돼서 이게 그죠? 자연수가 나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2의 11제곱부터는 안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 13 들어가면 어떻게 돼? 13 들어가면 27이지. 27을 3으로 하면 9니까 2의 9제곱까지는 괜찮다 이거야. 그럼 16이 들어가면 이제 2의 지수가 11을 오버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n값 될 수 있는 거 이렇게 몇 개 가능해? 5개 가능하다 이거. 최종적으로 2의 거듭적 형태를 만들어서 처리하는 거야. 서술형 3번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까지 그죠? 식을 만들어내도 그걸 해석해서 처리하는 거에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술고에서 뭐 좀 이제 여기서 점수를 좀 많이 깎여라 이런 식으로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기가 질문이 다 되신 분은 이거 시키면 풀고 계시면 되고 남아있는 두 문제만 좀 빠르게 푸는 후에 쉬었다 가겠습니다. 요거 푸는 거 뒷타임에도 일정 시간 이어서 갈 거야. 교재 정리하는 시간 드리면서 교재 검사에서 다 되신 분은 도장 받고요. 그 다음 숙제에다 요거 추가시키면 돼. 지금 오늘 클리닉 끝난 학생하고 누구? 환소를 반드시 오답 낱장으로 쓰셔가지고 책상에다 꽂아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자꾸 보면 오답을 자꾸 풀이를 그냥 받아쓰기 하듯이 베낀다고. 그러면 오답이 의미가 없어요. 문제만 딱 써놓고 다시 푸셔야 되니까 문제도 정확히 쓰셔야 됩니다. 내가 전에 여기 무슨 서울신문인지 뭔지 거기다 칼럼 낸 거 그거 보시면 오답 어떻게 쓰라고 선생님 사진 여기 그냥 찍은 거랑 올려진 거 있거든요. 거기 써놓은 것처럼 오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답이 시간이 오래 걸려야 정상이야. 니들 오답 쓰라고 그러면 오답 겁나 금방 쓰잖아. 다 베낀다는 얘기죠. 자, 한술고 15번부터 갑니다. 오프라인에서 15번 질문이신 분 없어요? 오프라인 15번 한술고 15번 저요. 빨리 가야지. 한술고 15번 걔는 라이브는 이제 질문 없으면 이제 그 정리하는 작업 들어가. 1순위가 교재 정리하는 거야. 오늘 숙제를 했던 거 짜잘한 거 다 고쳐서 채점 다 해서 정리하는 게 1순위야. 이제 그게 다 끝나면 이거 하는 거라고. 거기 보시면 여기 A라는 점에서 만나면서 뭐 이렇게 가고 있잖아. 요놈 X좌표 스몰 A라고 줬고 여기 원점이고 요즘 X좌표가 B인데 문제 읽어보시면 요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7A라고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 높이가 7이라고까지 나왔지. 그러면은 요 B점의 좌표가 뭐 나와? 2분의 13큼 맞지? 맞아요. 다 된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A 값이 너 2분의 7이라고 나왔다는 얘기 아니야? 네. 그러면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 물어보는데 왜? 무게중심 어떻게 구해? 무게중심은 임마 X값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고 Y값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고 다 해놓고 무게중심을 묶고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번 가는데요. 야 12번은요 엄청 강조한 거잖아. 12번은 이거 되셔야 된다니까. 이제 안 되면 다시 한번 될 때까지. 왜 이런 거 했잖아. 12번 질문이신 분은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는 뭐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든 있어서 점근선이 있으면 통째로 절대값이면 접혀 올라가잖아. 그럼 점근선도 이렇게 접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그림이 이렇게 나오지. 그럼 걔랑 어떤 가로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려면 그 가로 직선이 점근선보다 값이 작아야 될 거 아니냐고. 이해돼? 뭐 그거잖아. 그거 이거 엄청 중요한 거 이거 12번.
12번에서 x는 4라는 세로 직선이 그 로그 함수하고 한 점에서 만나고 그거 해석은 어떻게 하셔야 돼? 그 로그 함수의 점근선 얼마 나와?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진수가 0이 될 때 나오잖아. 그럼 진수가 0 되려면 x 대신에 누구 들어가면 돼? 그치? 그 다음에 원래 밑이 4짜리여서 이렇게 증가하는 애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다는 얘기는 y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되는 애가 x축 대칭이 돼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로 나온다는 얘기고, 어쨌든지 간에 x는 4라는 세로직선에 가서 이렇게 교점이 하나가 나오려면 요 점근선이 4보다 작아야 된다고. 점근선이 4보다 작아야 된다고. 이것도 우리 교재에서 푼 거잖아. 네, 양변에 3을 곱하면 P는 누구보다 작아? 12보다 작다 이렇게 하나 나오겠지. 그럼 두 번째 거는 뭐야? 2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P라는 지수함수의 통째로 절대값이었잖아. 그럼 걔는 밑이 2분의 1이지. 그냥 감소하는 그래프잖아. 감소하는 그래프. 그러니까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고, 점근선이 지금 y는 마이너스 p라고 잡혀있는 형태란 말이야. 확실히 대안이 진짜 잘해놔야 돼. 그러면 저표 올린다는 얘기니까 이쪽 그림이 사라지면서 여기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뭘 꼭 표시해줘야 되냐면 요 접어 올린 애는 계속 올라가는 애가 아니라 점근선이 존재했던 애기 때문에 점근선도 y는 p로 바뀌어서 그 아래쪽에서 이렇게 다가가는 그래프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럼 y는 5라는 가로직선이 이런 식으로 얘하고 두 점에서 만나려면 요 5가 p보다 작아야지. p가 5보다 커야지. 그러니까 p가 5보다 크다는 이 범위가 생긴단 말이야. 약간 난이도 있으면서 꼭 맞춰야 되는 거. 그럼 5하고 12 사이에 저기 뭐야 자연수 몇 개인지 이렇게 세서 뭐 어떻게 하면 되잖아. 이 그림 너무 중요하다. 라이브 채팅 쳐봐. 점을 찍든 뭐 내를 하든 라이브 채팅 쳐봐. 지금 숙제 다 클리닉 이제 깔끔하게 됐어? 질문 다 처리됐는데 유리하고 민주? 율, 민주. 유리도 처리 다 됐냐? 낙생 3번의 기억. 그거는 이제 잠깐 쉬었다가 뒷타임에 해줄게. 낙상 3번의 기억은 지금부터 3시 반까지 휴식한 후에요. 다시 라이브 들어오세요. 그것만 이따가 이제 쉬었다가 해드릴게. 1순위 숙제한 거 싹 정리. 그래서 되는 사람은 쉬는 시간 끝나고 됐다고 얘기해. 근데 교재검사 이거 2장 찍을 거야. 그리고 나서 저기 판소로 해준 거를 푸세요. 저거는 개별 첨삭을 하든가 사업 가서 내가 질문 나오면 판소를 해줄 테니까. 지금부터 잠깐 휴식. 숙제 안 올리고 올려. 앞쪽에? 네. 그 날 잡아서 하면 안 돼요? 다음 주 화요일은 쉬니까 뭐 월요일에 좀 일찍 와서 뭐 물어보든 수요일에 물어보든 수요일에 일찍 와서 물어보든. 많아? 많지 않으면 수요일에 좀 일찍 와서 물어보고 수업 들어가도 되고. 네. 유리마 일단 끝.